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가 교과교실제 전면 확대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고교 학생들이 교과목별로 지정된 교실로 이동해가며 수업을 받는 것인데요. 내년부터 일반계 고교에 도입하고 2014년까지는 모든 중고교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창의적 수업 환경 만들기가 목적이라는데요. 실제 어떤 효과가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교육계의 다양한 소식들, TV로 보는 맛있는 공부가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앞으로 수능을 점차 쉽게 출제해 대학 입시에서의 영향력을 줄여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쉬워지는 수능으로 변별력이 떨어지고 대학별로 사실상 본고사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쉬운 수능, 그 속에 숨어있는 의미와 이에 따른 입시 전략을 짚어드립니다. 쉬워지는 수능. 2012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수능의 영향력이 줄어들 전망이다. 수능을 출제하고 관리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최근 대학 입시에서 수능을 쉽게 출제해 영향력을 줄여가겠다고 밝힌 것. 하지만 수험생들의 부담은 여전한데. 개인적으로 딱 들었을 때 와, 이것도 공부 더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부담이 딱 들더라고요. 내가 쉽다면 남들도 쉽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치밀하게, 더 열심히. 쉬운 수능으로 본고사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수험생들의 입시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 쉬운 수능이란 과연 어떤 것이며 이에 따른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지금부터 파헤쳐본다. 최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성열 원장은 수능을 점차 쉽게 출제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밝혔다. 당장 올 11월 치러지는 2012학년도 수능부터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해 점차 난이도를 낮춰가겠다는 계획인데, 이러한 방침은 수능을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최저 학력 기준 정도로 활용하고 수능 이외 다양한 전형을 활용해 학생들을 변별력 있게 선발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것은 또한 미국 대학 입시처럼 가겠다는 방침으로도 여겨지고 있다. 미국 주요 사립대들은 한국의 수능에 해당되는 SAT, 즉 대학 입시 시험을 지원 자격 정도로만 활용하며 추천서와 자기소개서, 심화 수업 이수, 면접 등 다양한 지표를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교육과정평가원이 밝힌 수능 출제 방향으로는 EBS와의 70% 연계율을 유지하되 유사문제 출제가 아닌 지문과 그래픽을 이용한 응용문제 출제를 우선시하며 수리 나 영역에 미적분을 포함하되 이 역시 지나치게 어렵지 않게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출제 방향 또한 2012학년도부터 수능을 쉽게 출제해 영향력을 줄여가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 교육과학기술부는 2014학년도 수능시험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선택 과목 수의 축소와 더불어 앞으로 대입에서 수능시험의 영향력을 줄여나갈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같은 맥락에서 현 정부는 입학사정관제를 비롯해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과 특성을 평가하는 선발 방식을 장려하고 있다. 사실 최근 몇 년간 입시가 다양화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수능 비중이 절대적인 데다 수험생들 대다수는 수능 고득점 획득을 목표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었다. 따라서 이번 방침은 상위권 대학의 입시 제도와 수험생 입시 전략에 적잖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학들이 실시하고 있는 대학별 고사, 그러니까 논술고사하고 면접고사를 조금 더 강화하고 이 시험의 비중이 좀 커지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예전에 본고사 형태의 그런 문제풀이 좀 심화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좀 더 강화되는 쪽으로 갈 것 같고. 수능이 쉬워지면 상위권 학생들의 점수 변별력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그동안 수능 점수를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해왔던 대학교 입장에서는 단순한 수능 점수보다는 대학별 고사 전형으로 변별력을 결정짓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실제 연세대의 경우 2012학년도부터 이전 본고사에 해당하는 국영수 위주의 대학별 고사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연세대 측은 선발 인원이 전체 정원의 30% 이내라고 밝혔지만 교육계에서는 이를 신호탄으로 사립대학 등의 본고사 부활이 본격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학들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참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게 정책에 따라서 또 입시를 바꿔야 되는 부분.
대학에서도 굉장히 힘들어요. 쉬운 수능으로 사실상 본고사의 부활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2012학년도 대입 수능. 변화에 따라 수험생들을 위한 철저한 입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인데 우선 수능이 쉬워진다고 해서 학생들이 안심할 일은 아니다. 어차피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시험이 쉬워진다고 공부를 덜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학생들의 부담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쉽게 나온다? 그럼 난 쉽게 공부해야 되지. 그 정도를 학생들이 어떻게 한정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쉽게 나오니까 나는 약간 좀 편하게 공부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버리시고요. 또한 쉬운 수능일수록 한두 문제 실수하게 될 경우 그 영향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기초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초가 탄탄해지는 수업과 공부를 해야지 어떠한 유형이라든가 새로운 변화에도 잘 적응해 갈 수 있을 테니까 저는 좀 더 기본기에 충실한, 그러니까 천천히 가더라도 꾸준히 가는 그런 학습 태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수능에서는 수리 나형의 출제 범위가 수학일 뿐만 아니라 미적분과 통계까지 포함되는데 이 부분에서 수리 나형 전체 문항 중 반을 차지하는 15문항이 출제되기 때문에 점수의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는 수리 영역에 좀 더 신경 쓰는 것도 변별력을 높이는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 또 최상위권 대학들은 내신 비중을 높일 경우 특목고 학생들이 불리한 데다 쉬운 수능으로 변별력까지 낮아지기 때문에 면접과 논술 등의 비중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무래도 대학에서는 이 논술이라든지 그런 그 학생들 입학 사정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아마 무게 중심이 좀 실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변별도 만약 수능 문제가 쉬워진다면 그 변별도를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요. 특히 일부 대학에서는 논술 시험에 영어 제시문이 들어가고 자연계 같은 경우 수학이나 과학에 예전에 본고사 형태의 심화된 문제풀이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게다가 대학마다 면접이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고 싶은 대학의 면접 유형을 잘 파악하고 준비해야 한다. 영어 제시문을 주고 영어 독해력을 기본적으로 좀 필요로 하는 그런 면접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수학 문제를 풀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프레젠테이션 면접 이렇게 대학마다 굉장히 다양한 면접을 하고 있는데 이런 면접들을 좀 더 강화해서 대학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수준의 학생을 뽑으려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쉬운 수능 방침은 학생과 학부모, 교육계에까지 적잖은 파장을 낳고 있다. 하지만 변화하는 수능 정책에 흔들리기보다 나만의 공부 방법을 찾아 하루하루 꾸준히 실력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최고의 합격 비결일 것이다. IT 강국이자 교육열이 높기로 유명한 인도의 입시 강사들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발달된 사교육을 배우기 위해서라는데요. 오늘 맛있는 교육 현장을 가다 해선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나라 사교육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우리나라 교육. 곳곳에서 칭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 시스템 수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IT 강국이면서 교육열이 높기로 유명한 인도에까지 우리 교육업체가 진출하기로 했다는데요. 이에 앞서 현지 강사들을 초청해 우리 교육 현장을 소개하고 노하우를 공개했습니다. 과연 이들이 느낀 우리 교육 현장은 어땠을까요? 노량진 강의실에서 진행되는 한국식 수리 영역 수업. 교실 뒤편에서 인기 강사의 손짓, 표정, 필기까지 집중해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학원이 설립하는 인도 현지 분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강사들입니다. 선진 사교육을 체험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아직 온라인 강의가 생소한 인도 강사들은 강의실과는 별도로 마련된 동영상 강의 제작실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In India, we do not use this advanced technology. The lectures are given offline, and students cannot use them and cannot read again and again. So this technology is very advanced to us, and I like it very much. 시설 견학 뒤 이어지는 강연에서는 인도 강사들에게 온라인 강의의 특징이 설명됩니다. 여러 차례 꼬리를 무는 질문이 이어지며 새로운 교육 방식에 대한 열기가 뜨겁습니다. 인도나 중국과 같은 이런 국가들에서는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 있죠. 그리고 한국 업체가 이런 거에 대해서 도전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봐요.
인도는 넓은 영토와 인구수만큼이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우리 고3생에 해당하는 12 플러스 학생 수는 1,500만 명으로 최대 71만 2천 명인 우리나라보다 무려 21배나 많습니다. 특히 신분제도인 카스트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공대 진학을 통한 외국계 기업 입사가 각광을 받자 최대 공과대학인 IIT 입시 준비생만 47만 명에 달할 정도입니다. 성에 걔네 카스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카스트가 제약을 받는데, 근데 이제 IIT 나오면 대부분 이제 글로벌 기업에서 다 이렇게 스카우트 해가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사, 뭐 MIT, 삼성. 그러면 이제는 그런 카스트를 무시하고 자기가 신선성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곧 인도에서도 한국식 교육의 열풍이 불 전망입니다. 한국식 강연을 준비하는데 여념이 없는 인도 현지 강사들의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The quality of education, the kind of care that you show to the students, the kind of attention that they get from teachers. This is something which we need in India. And I'm taking a lot of experience from here, which I hope to give to students in India. And anytime it's on their PMPs or if they are traveling in bus and anything, their time is not wasted. They can learn while traveling also. And I thought that this is the future. This is the future of our education. 이번에 우리나라를 찾은 인도 강사들은 현지에서 엄격한 기준으로 선발됐습니다. 1차 이력서 서류, 2차 과목 테스트, 3차 강의 시연, 4차 면접까지 총 1,000여 명의 지원자 가운데 15명이 선발됐고 그중 9명이 한국을 방문한 겁니다. 현재 국내 사교육 업체들은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등지에 분원을 개원하고 교육 시스템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가 중국, 베트남에서 입시학원을 열어 이미 인기몰이를 하고 있고 대성학원도 지난 2004년 뉴질랜드에 이어 2006년에는 중국 청도에 분원을 개원했습니다. 이투스의 경우 올해 4월 종합학원만 있는 인도의 틈새 시장을 공략해 단과학원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수한 현지 전문 강사를 교육해 소수의 스타 강사를 배출하고 1년간 인프라를 구축한 뒤 온라인 강의까지 진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나라의 발전된 교육 시스템을 전 세계에 나름대로 전파를 시키고 싶은 것이고요. 각각의 나라마다의 교육 문화가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육 문화의 어떤 장점을 흡수를 해서 또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정부가 공교육 안정화를 꾀하면서 과잉 사교육에 대한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업체들의 해외 진출은 이미 포화 상태로 접어든 국내 교육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점에서 교육 수출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까지 일반계 고교에 교과교실제를 도입하고 2014년까지는 농어촌 중소도시 6학급 이하 학교를 제외한 전국 모든 학교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중고교 5,383곳 중 90%인 4,800여 곳에서 교과교실제가 운영됩니다. 이르면 올 7월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주 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될 전망입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지난달 한나라당과의 당정회의에서 상반기 중 수업 일수 및 교육과정 개선책, 대체 프로그램 계획 등을 검토한 뒤 주 5일 수업제 도입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대가 수시 모집 인문계열 특기자 전형에서 실시해온 논술고사를 2012학년도 입시부터 폐지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형 최종 합격자는 서류와 면접, 구술고사로만 선발됩니다. 그동안 서울대는 인문대와 사회대 등 인문계열 모집 단위 수시 특기자 전형 2단계에서 서류평가 50%, 면접 및 구술 30%, 논술 20%를 반영해왔습니다. 요즘 학교마다 졸업식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예년과 달리 분위기가 삼엄하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일탈을 막기 위해 학교 곳곳에 순찰차와 정보경찰이 배치되는가 하면 졸업식이 끝나고도 교사 순찰대가 가동되고 있다는데요. 학생들의 지나친 일탈 행동도 문제지만 졸업식이 시위 진압 현장으로 변질되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지나고 나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는 것, 그게 바로 졸업식 아닐까요? TV로 보는 맛있는 공부,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